여기는 수카바티 라디오 교육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수카바티 라디오 2채널 사이사이 문득문득 13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2주 만에 인사드리는데 왜 이렇게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지금 들죠? 아마 청취자분들하고 빨리 만나 뵙고 싶었었나 봐요. 그러고 보니 오늘이 6월인데 2023년 새해를 맞는다 했는데 반을 지나는 시작 시점에 지금 서 있네요. 어느덧 수카바티 라디오도 조금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수카바티 라디오가 드디어 홈페이지를 오픈했어요. 주소창에 영어로 수카바티.com을 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수카바티 치시면 안양 축구단이 나와요. 안양이라는 말이 극락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반드시 영어로 치셔야 되는데 수카바티 영어 스펠은 SUKHAV 빅토리 할 때 VATTI.com 쉬우시죠? 수카바티.com 치시면 접속이 됩니다. 수카바티는 산스크리트어로 극락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뜻이지요. 너무 멋진 단어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선한 무자극 생소리 깨끗한 방송이라는 수카바티 라디오가 지향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볼 수 있어요. 또 수카바티의 모든 지나간 방송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팟빵, 그 다음에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에서도 만나실 수 있고요. 유튜브는 동영상은 아직 없습니다. 고정된 화면에 라디오로 나오는데 곧 보이는 유튜브도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방문 기대합니다. 이렇게 수카바티 라디오 홈페이지 소개드리고 그리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반가운 선생님 심한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주 반갑습니다. 네, 왜 이렇게 반갑죠? 뭐 달이 6월달이 바뀌어서 그런지 네. 세월이 아주 오래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6월입니다. 2주일 사이인데 벌써 그쵸? 한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네, 6월 공부하기 좋은 계절인가요? 너무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놀기에. 올은 꽃 피고 새우니까 네. 놀기가 좋은 계절이지만 네. 6월은 좀 비가 오니까 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비 오니까 앉아서 공부하자고요? 뭐 성원 앵커님은 5월달에 뭐 좋은 일 좀 없었어요? 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6월도 공부 열심히 하려고요. 공부만 하신 게 아니라 놀러도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요. 놀러도 가야 또 생기도 얻고 활력도 얻어서 공부도 되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6월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지난번에도 선생님은 공부를 열심히 하여라 막 이렇게 말씀 주는 주련을 공부했으니 올해도 또 뭐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공부하여라겠지만 어디로 갈까요? 이번에는 그 사찰 네. 주련을 찾아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는 사이사이
또 이 옛날 학자들 선미들 네. 그 서원을 찾아서도 한번 공부를 네.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네. 마침 저 지난주에 고향 갔을 적에 네. 고향 인근 마을에 사시던 조식 남명 선생의 제실이 있어서 네. 거기 주례를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도 사진을 찍어보고 네. 이 주례를 한번 공부해볼까 해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심한 선생님이 또 뜻깊은 그 고향 사랑 산청. 네. 드디어 언제나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산청에 있는 주련을 공부하는데 조식 남명 선생님께서 지으신 식구 뭐 그런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볼 그 주례는 산천제라고 네. 벽에 걸려있는 주례인데 산천제라는 건 매산자 하늘천자 제자입니다. 네. 산천이라는 것은 남명 선생이 직접 쓴 그 식구를 주례에 걸어놓은 내용인데 네. 그 산천 매산자 하늘천 산천은 본래는 주역에 나오는 개상입니다. 주역에 나오는 개상이고 네. 뜻은 네. 굳세고 독실한 마음으로 네. 공부하여 날로 그 덕을 새롭게 하라는 그런 의미이라고 합니다. 근데 동시에 산천 그러면은 그 지리산을 네. 참 하느님 같이 섬긴다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산천 그냥 우리는 뭐 하늘과 산 뭐 이런데 그렇게 깊은 뜻을 담고 있네요. 제 고향 이름 산청이 아니고 산청은 매산자 풀을 청자, 네. 상고수청하다는 동네고 예. 산천은 예. 매산자 하늘천자 예. 맞아요. 그래서 참 산을 하늘같이 섬긴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산천제는 그 저희 동네에서 뭐 30리 그러니까 한 12km 떨어진 네. 곳에 있는 덕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거기 네. 가면은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는 곳이고 네. 거기 앞에는 바로 덕천강이라고 덕자에다가 신의 천천 덕천강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있고 물이 있고 네. 완전히 공부하기 좋은 명당자리에 제시를 맞아 배산 임수의 그런 곳이죠. 네. 근데 왜 놀기 좋다는 생각이 먼저 나왔죠? 정자가 놀기 좋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아주 좋은 위치 배산 임수의 자리에 있는 제에 있는 주련을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 조식 남명 선생님에 대해서도 먼저 좀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선 중기 학자라는 것만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남명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좀 자세히 해주세요. 예, 조식이 이름이고 네. 남명이 호입니다. 네. 그 남명은 남령 남자에다 어둘명자 쓴 남명인데 남영남의 어둘명인데 이것은 모든 그 영혼을 남쪽 말하자면 네. 근본을 지향한다는 그런 호의 뜻이겠죠. 그래서 근데 선생님 질문. 전 밝을명은 아는데 어두울명은 처음 듣는데요. 유명을 빈다고 할 적에 맹자 있지 않습니까? 명부전 할 때도 그 명자. 맹부전 그리고 맹복을 빈다 보통 네네. 그런 맹자입니다. 근데 호에 어두울 명자를 쓰셨다는 그렇지요. 게 그 이분은 특이하네요. 밝은 이 사람이 항상 죽음도 생각하고 사람의 그 끝을 생각하면서 근본을 지향한다는 또 단어가 남자 아닙니까? 남쪽. 그거 같이 그런 의미로 삼아 내 지은 동기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야 호에서 뭔가 지금 강직한 뭔가가 기운이 느껴졌어요. 어떤 분인지 되게 궁금해집니다. 더. 그렇습니다. 이분은 그 1501년에
태어나셨으니까 태계 이황 선생님하고 같은 해에 태어나셨습니다. 동갑이신데 네. 그때가 우리나라 4대 사하가 네. 일어난 이유입니다. 네. 그 4대 사하의 폐를 아주 통탄해가지고 네. 산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태계 선생님하고는 뭔가 사뭇 분위기가 약간 반대로 가는 듯한. 그런데 태계 선생님하고는 같은 해에 태어나가지고 우리나라 유학의 일회 종사이신데 네, 바탕은 같이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은 네. 서로 글은 좀 주고받은 게 있는데 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태계 선생은 안동분 아닙니까? 네. 안동분이고 이분은 그 덕산인데 질산인데 네. 보통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을 강자라 그러고 네. 낙동강 서쪽을 강무라 그럽니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볼 때 서울에서 임금이 볼 때 네. 강을 볼 때 강 왼쪽 동쪽은 강자가 되고 네. 임금이 볼 때 오른쪽은 강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강자 유림의 본산을 태계 이황 선생이라 그러고 네. 강우 유림의 본산을 조식 남맹 선생이라고 이르죠. 쌍벽을 이루는 네, 아주 훌륭하신 두 학자시였는데 네. 근데 이분들이 네. 똑같이 참 공명하게 바탕을 둔 학문이었지만 네. 태계 선생님은 좀 사상 철학적인 네. 성리학 탐구에 주력을 하셨고 네. 우리 그 지금 말씀하는 조식 남명 선생은 다 같이 주작 바탕이지만도 네. 현실적인 경의 사상, 경의 사상. 경의 사상을 기반에 두신 분입니다. 경의 사상이라 그러면 종려할 경자에다가 의를 의자니까 예. 항상 사람을 존경하고 네. 공경하면서 네. 행동은 어렵게 해야 된다. 네. 요 실천적인 학문에 뜻을 두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행동도 정말 그렇게 실천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허리에 방울도 메고 다니고 방울이요? 왜요? 자기가 조그만 잘못 있으면 방울로 경종을 울리가 장난치고 경각심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리고 조그마한 금도 가졌다 합니다. 아, 자기가 조금 행동에 어긋나는 것이면 자기 스스로 죽는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금도 가져 다녔대요. 단도. 조그만 단도. 네. 그 정도로 굳건한 의지를 내가 딱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있다라는 걸 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의지가 굳으시고 또 실천 행동적이신 그런 학자셨네요. 그렇죠. 그런 분이다 보니까 이분이 4대 사라는 거 있죠. 참고로 하면 4대 사, 그 무사, 갑자사, 기묘사, 을사사 이걸 갖다가 4대 사라 합니다. 무사는 이게 연산군 때 일어난 사입니다. 네. 연산군 때 그 김종직이라는 선생이 이분도 함양 사람인데 네. 이 양반이 사초에 네.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걸 좀 네. 빗대는 이해를 해가지고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썼어요. 네. 조의제문은 옛날 중국의 고사에서 의제를 조문한다는 이런 네. 글이죠. 네. 그 조의제문을 글로 썼는데 이걸 김종직의 제자라는 김일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글 갖다 사초에 올렸어요. 사간에. 그게 기록이 항상 역대임으로 남아가지고 가장 연산군 때 간신 중에 하는 유자강이라는 사람이 네. 사초 사간을 들춰내가지고 김종직이 그다음에 그 제자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다. 연산군한테
고자일을 했죠. 네. 그러니까 연산군한테는 세조가 자기 할아버지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자기 세자를 비난하는 글을 썼다 해서 네. 그때 김종직이나 김일손 이런 사람들이 참 살인 유학자인데 네. 다 죽여버리듯이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나온 게 갑자사고 네. 갑자사 이것도 그 같은 연산군 때 네. 일어난 사인데 네. 그 배비 윤씨 있지 않습니까? 네. 연산군의 어머니. 네. 네. 어머니 죽을 때 누가 협조를 했냐 해가지고 한 명에도 부관 참시를 당한 듯이 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그때 그 주모도 유자강입니다. 김여사는 그때 조광조라는 양반이 이 중종 때 가장 참 유명한 우리나라 살인 네. 그 엘리트 말하면 계획파인 조광조 네. 선생이 나올 때죠. 이분 너무 따르는 유림들이 많고 따르는 백성들이 많다 보니까 기득권을 가진 홍구색들이 셈을 해가지고 네. 조광조가 왕이 될 거다. 홍구색들이 농간에 해가지고 네. 궁궐 뒤에 있는 나무 이파리에다가 네. 주초지향을 썼어요. 벌꿀로 발라가지고 벌레들이 네, 네. 그 파먹고 그러니까 주자면 달릴 주자에다가 같을 초자인 거 이 주초거든. 그러면 합하면 조시가 됩니다. 네. 주초지왕 써놓으니까 그 조광조 일파 살인파들이 네. 다 몰락을 당했어요. 옛날부터 정치가 이랬군요. 그때 그 홍구 세력들이 참 네. 악랄했죠. 그리고 이제 을사 제일 마지막 을사사는 대윤소윤이라고 아실 겁니다. 선조가 들어오기 전에 맹종일 때 대윤소윤 이 싸움박질한 것이 을사사거든요. 네. 그 네 가지 사 마지막에 있는 분이 이는 조광조 어른인데 네. 그 사들의 얼마나 그 통탄을 했겠습니까? 네. 엄청나게 비판하시고 하셨겠네요. 그래 그럼. 그래서 예. 길상 꼴짝이 들어오신 거죠. 다 싫다마 이러고. 이분이 단성소라는 걸 올렸는데 단성은 지명입니다. 단성은 우리 내 사는 동네가 단성매인데 네. 그 당시에는 단성hen이었겠죠. 그래서 단성소를 임금한테 올리면서 네. 문정 왕후가 그저 맹종을 아주 비난해가지고 네. 가부 치맛자락 속에 노는 왕이다 이런 식으로 가부가 직원과 아주 그냥 강한 발언을 많이 하시는 그렇죠. 학자셨네요. 그때 가부가 이제 문정 왕후인데 남편 임금이 죽고 나니까 가부 아닙니까? 맹종은 어릴 때 임금이 됐거든. 어린애 이제 그 완전히 치마폭에 쌓아놓고 문정 왕후가 세도를 부린다. 네. 이걸 비판에 올린 것이 단성소입니다. 아. 우리 동네 이름으로 올린 소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많이 합니다. 네. 이분이 참 그 주상열을 같은 살림처자로서 행동을 했고 네. 이분은 고려 시대 길제 그 고려 말때 네. 사람이 참 추앙을 받는 분입니다. 네. 길제 이분과 더불어서 강우 유림의 유학에 대한 본산이 된 어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대쪽 같고 아주 강직하고 또 하고 싶은 소신이나 이런 걸 충분히 다 강직하게 표현하고 이랬던 학자시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자들도 그렇게 추앙하는 제자들도 만만치 않은 제자들이 걸쭉하게 나왔겠네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제자들한테 항상 한 이야기가 네. 선비는 인생의 꽃이다. 네. 그리고 국가의 원기다. 네. 그리고 민족의 마지막 보루라고 항상 강조를 하시고 네. 가르쳤던 분입니다. 이분의 그 제자로서는 각재우라는 분도 계시고 네. 정인홍이라는 분도 계시고 조정도 예는 많습니다. 정탁이라는 분도 계시고 정치계의 학계
있던 분이 많습니다. 네. 이 중에 다 설명할 건 없고 이 중에 각재우 어른은 네. 홍희 장군이시죠. 네, 임난 때 의병 활동하시고 네. 네. 이분은 현풍분인데 남명 조식 어른 밑에 공부를 할 적에 네. 자기 손녀 딸로 네. 각재우 장군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 네. 손서가 되는 사람입니다. 네. 이 중에 또 정탁이라는 분은 정탁이라는 큰 학자인데 이분은 이순신 장군이 완전히 선조한테 그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네. 사형 선고를 다가 죽게 돼 있을 때요. 네. 이순신을 살려야 된다고 간한 분이 정탁입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백의 종군으로 감명이 돼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그때 다시 우리나라를 네. 구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로 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은 실선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옳은 세상을 만드는. 그렇죠. 근데 산으로 가셔서 지리산. 아니 근데 네. 그 선생은 산으로 갔지만도 네. 이 제자들은 각자 정인홍이라는 분도 그 강해군 때 지방에 있으면서도 정치를 다 흔들던 그런 네. 분인데 많은 분들이 학계라든지 정계라든지 아주 참 영향을 이름을 많이 했겠죠. 그 당시엔 네. 끼쳤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네. 선조가 못난 임금 중에 한 분이지만 그래도 이분이 네. 남명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네. 제문을 지어 보냈어요 직접. 너무 안타까우셔서. 제문을 지어가지고 남명 조식 어른은 네. 조선 제일의 살림처사다. 살림처사. 살림처사는 참 산속에 숨어 사는 선비라는 것을 의미하죠. 살림처사라고 네. 애도를 하시면서 네. 대사은 및 영의정을 추증하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예. 이렇게 곧고 주관이 뚜렷하신 어떤 그런 선비분께서 주련을 쓰셨으니 내용도 또 궁금하네요. 근데 네. 선생님 이렇게 산속에 가신 나이가 60세 넘어서 가셨죠? 한 10년 그렇습니다. 동안. 예. 이분이 김해 사시다가 네. 지산 밑으로 자주 온 데가 한갑이 넘었습니다. 네. 60살 때 왔습니다. 61세에 가셔서 61세인가 맞아 한갑이 넘어서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 여생을 여기서 보내신 분이 네. 이분입니다. 그리고 72세인가 1세 세상을 떠나시고. 그렇죠. 네. 뒤늦게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선비가 되신 그런 분위기는 심한 선생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60세 넘어서 산청에 전념하시고 고향 사랑이 들끓으시는. 그는 네. 참 당치도 않는 비유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너무 멋지세요. 그건 팬 많으신 거 아시죠? 아니 전혀 네? 그 네, 사이사이 문득에 엄청난 여성 팬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더더군다나 또 제가 소개를 또 뭐 장동건을 언급하며 해서 궁금하시는데 이거 유튜브에 우리 이거 영상으로는 안 나갈 거죠? 아무튼 그렇게 비슷한 분위기는 제가 느껴지는데요. 선비라는 단어에서 남명 선생님하고 오버랩이 쫙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심한 선생님이랑. 선비. 심한 선생님도 선비 맞습니다. 선비는 꼭 특정한 사람이 요즘도 네. 선비 정신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참 지금 세상이 너무 어지러운 세상이 됐는데 네. 젊은 친구들도 네. 이 선비 정신은 어느 민족이든 그 민족마다 고유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참 영국 가면 신사도라는 것도 있고 네. 미국 가면 청교도 정신이 있고 네. 뭐 일본 가면 무사도 정신이 네. 있듯이 우리나라도 선비 정신은 있어요. 선비 정신은 진짜 참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학 불학 부처님 네. 말씀 공자님 말씀을 다 따라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엑기스 같은. 사람을 존경하고 모든 세상사를 선비. 바르게 살자는 것이 선비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딱 선비 사상 하면 요약해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딱 간결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급숙진가? 빨리 짜내세요. 예, 뭐 막연하게 선비사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모두 포용하면서 네, 인간을 그 포용하고 의롭게 살아는 거. 의롭게, 의로움. 의롭게, 정의롭게라는 그게 거죠. 말하자면 남맹조시원이 개의 사상하고 통하는 거. 경의 사상. 통하는 거죠. 서로 존경하고 또 의리를 잃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선생님께서 쓴 주련이 궁금해집니다. 산천제에 있는 주련을 선생님께서 쫙 낭독해 주시고 풀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산천제 주련은 이분의 그 평소 네. 활동과 마찬가지로 네. 학문적인 주련이 아니고 네. 자기가 살던 네. 제 현재 네. 처세를 이야기하는 내용의 주련 같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죠. 네. 춘산저처의 무방초라 네. 지혜 천왕 근제거요 백수길에 하물시요 은하심리 기유해라. 네. 춘산저처라 하면은 춘산이는 범산이 있으니까 범산이고 저처는 낮을 저자니까 제일 낮은 곳이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디에든 네. 제일 낮은 곳이니까 어느 곳이든 네. 이 소리죠. 범산에 네. 어디를 가든 네. 무방초요. 방초는 곧방자 불촌자니까 어디에 가든 고향기가 불향기가 없겠냐마는 네. 어디에 가도 다 꽃이 있고 풀이 있다. 꽃이 있고 풀이 있지만은 네. 지혜 천왕 근제가라. 네. 지자는 여기서 다만 있습니다. 이 구자 밑에 점 두 개 네. 지은 것이 다만 있습니다. 다만 네. 왜 왔느냐? 지혜 다만 좋아하기 때문에 어디를 천왕 근제가라. 천왕산이 네. 지산에 있는 천왕산이 근제거라. 제자는 이게 제왕할 때도 제왕합니다만 하늘 지자거든요. 네. 하늘 근처에 네. 천왕문 근처를 좋아해서 네. 자기 왔다 이죠. 천왕봉이 하늘 가까이 있음을 있어. 사랑해서 말에 이 소리고 네. 백수길에 하물씩 백수는 그야말로 할 일 없는 백수 아닙니까? 우리가 그 즐겨 말하는 백수. 백수죠. 네. 그냥 빈손이란 말이지 이제 네. 빈손으로 네. 길에 네. 이 산 꼴짝에 들어왔으니 네. 하물시교 어찌 네. 먹을 걸 음식물로 차릴까 이 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으니 네. 뭘 먹고 살겠는가. 네. 거기에 이제 답이 은하심리 기유해라. 여기서 말하는 은하는 은하수의 은하인데 맑은 물이죠. 그걸 갖다 여기서는 자기 집 옆에 흐르는 앞에 흐르는 덕청을 이야기하죠. 네. 그 심리 기유해라. 기자는 마시고 먹는 걸 기견 기다 뭐 하면서 하는 게 예전에 한번 알려주셨었어요. 기견 네. 담배 피우는 기견이고 예. 기다는 차를 마시는 기다. 네. 예. 마시고 먹는 걸 기라 그러죠. 네. 기유해라. 네. 유자는 오히려 유자입니다. 유자가 네. 기유해라. 남을 여자는 남을 여자니까 네. 은하 심리에 덕청강의 심리길 물로 네. 먹으면 마시면은 네. 오히려 남겠구나. 그러니까 위에 백수로 와서 먹을 게 없지만 네. 앞에 흐르는 강물에 그거는 맑은 물만 마셔도 배가 부르고 남겠다. 그 물도 남는다. 어디 간들 못 살겠냐마는 네. 하늘 뜻이 가까운 지리산을 들어와서 네. 사서 먹을 건 없지만 네. 그 강물만 마셔도 네. 배설 없이 청렴하게 자기가 살 수 있다는 산천제. 자기 사는 산천제를 거쳐로 삼은 네. 그 신경을 예. 토로한 주련이라고 보시면 되죠. 천왕말 천왕은
네. 하늘의 왕뿐만 아니라 네. 사람으로서 근본이 변함이 없는 네. 근본된 선비 같은 사람을 천왕이라고도 하죠. 네, 그게 최고니까 선비같이 사는 삶이 진정한 그렇죠. 삶이니까 천왕이라고 표현하는 왕이죠. 거죠. 왕. 아유, 뭐 여기 이 주련이 뭐 해석하고 뭐 설명할 것도 없이 뭐 강물 마셔도 배부르고 남는다는 그 마지막 구절에 정말 선비 사상의 극치를 표현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주련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학문적인 내용을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덕천강이라는 거는 네. 우리 집 앞에까지도 흘러가는 물이 덕천강입니다. 또 동네마다 와서 강 이름이 이제 사수강이라고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덕을 쌓을 덕천, 때 할 때. 덕자에다가 내천자에다가 네, 덕천. 덕천. 강 이름이 참 멋지네요. 그렇죠. 덕천. 그 동네는 덕산, 덕천, 덕이 많다는 거는 옛날 태계 이황 어른이 네. 군수하던 저 단양인 그쪽에 가면도 네. 중용도에 덕산도 있고 합니다. 네. 그래 어른들은 덕을 그리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인심도 풍요하고 또 뭐 도리도 제대로 지키고 사랑이 넘치는 네. 덕양구도 이 덕자인가요, 선생님? 덕양구도 이 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덕양구에 있는 이 덕양구 주민들이 이렇게 마음이 넓으시군요. 특히 무원 빌딩에.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정리 안 해도 되죠? 주련 내용 항상 요약하고 정리했는데 이거는 사상을 담고 있는 어떤 선비 사상의 식구라 뭐 정리한다라기보다 제가 느낀 대로 제 감정을 한번 표현해 본다면 이 선생님께서는 관직이나 이런 거를 다 떠나시고 자기의 풍요나 이런 것도 버리시고 인간의 최극대의 도리나 그런 걸 따라서 고향으로 오셔서 내가 가진 거 없이 빈손으로 왔지만 먹을 거나 이런 거에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앞에 흐르는 강물을 마셔도 남을 정도로 넉넉하다라는 깊은 선비 사상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오늘은 선생님 공부하라가 아니라 선비 사상을 느껴라 하고 해주시는 마음으로 주련을 공부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서 결론자면 네. 참 음행도 올바르지 않으면 네. 따르지 않고 네. 세상에 아무리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하더라도 바른 길만 네. 저는 가야 되겠다 하는 네. 이런 기상을 나타내신 선비로서 네. 이런 세상을 아무 변함없는 질서하고 같이 살겠다는 의미로서 네. 이 산속에 들어와 가지고 네. 자기 소유를 표현한 표현하게 된 시다. 주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공부만 글자로만 공부하는 거에 매복돼 있을까봐 감정을 추스려 주시는 또 이런 주련을 딱 준비해 주셔서 중반기 넘어가는 시점에는 다시 마음을 딱 가다듬며 선비 사상의 그런 사상도 다시 한번 짚어보며 도리에 맞게 인간답게 잘 살아나갑시다 하는 응원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앵커님의 멘트가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또 가르침을 주시고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주 감사합니다.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공부는 어떠셨어요? 공부라기보다도 차분히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우리나라의 근본을 이루는 선비 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욕심내지 않고 살겠다고 마음먹어 보지만 자주자주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선생님 가르침대로 공부한 대로 오늘도 욕심내지 않고 마음을 내려놓고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다짐으로 다시 한번 마음 다져봅니다. 2주 후에 건강하게 지내고 또 만나 뵈야죠. 감사합니다.
여기는 스카바티 라디오 교육 채널입니다.